안녕하세요. 폴리경찰아. 저희들 마라톤 모의고사 45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갈게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라고 해야죠. 여러분, 이거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처럼. 여러분, 원래 응급조치 하죠. 응급조치. 응급조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시조치를 해야 돼요. 이 법원에서. 요거를 기다릴 틈이 없어서 땡겨서 긴급 임시조치를 합니다. 격접을. 되셨나요? 그래서 이 긴급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격리와 접근금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로부터 퇴거 등의 격리, 긴급 임시조치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노노노노노노 이거는 나중에 어디냐면 요 임시조치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아동 등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그다음 피해동 등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조 전기통신에 이용한 접근지. 한마디로 이거 뭐냐면 찾아가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야 패지 말고 방에 들어가 나가. 그 다음에 야 애한테 100m 이내 접근 금지해 전화하지 마 이겁니다. 이게 긴급 임시조치입니다. 근데 경찰관 수입 유치장 또는 구치소는 이거는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검사 청구합니다. 요거 했는데도 자꾸 와서 또 행패 부리고 하면 얘 안 되겠다. 경찰관 수입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좀 넣어주세요 판사님. 그럼 판사가 때려버립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2번 되겠습니다. 2번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우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 신고를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다시 아동학대 범죄를 때렸어요. 또 정한 거야. 그러면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딩동대 더 처벌받아야죠. 혼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우리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어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된다. 오케이.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애패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부터 야 떨어지세요.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야 시설로 갈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 조치. 여러분 이거는 응급조치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갑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전기통신에 대한 접근금 조치는 뭐예요? 긴급 임시조치입니다. 긴급 임시조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이 아니에요. 응급조치가 아니라 긴급 임시조치다. 그래서 우리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아동들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공휴일날 가면 또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는 피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보험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판사는 이런 거 할 수 있죠? 임시조치에는 친권, 이게 좀 특이하죠.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의 위탁, 그 다음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 할 수 있다. 오케이. 어떤 거라고? 요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아동학대 피해자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아동학대 행위자,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공범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 막 새엄마, 막 새아빠가 때리고 그 자기 친엄마도 때리고 같이 때리면 다 아동학대 행위자죠. 피아동이란 이제 아동학대 범죄를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 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용 수사기관장이나 시도이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수사기관장, 그 다음에 우리 한마디로 지자체장,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장이나 시도이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동의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없었거든요. 그 시설 사람들이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와가지고 막 그러냐라고 해가지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경찰관님하고 공무원이 두 분이 간다고. 일반적으로 여자 공무원님이 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갑니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이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작성한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 바로 보내야죠. 뭐 3일까지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지체 없이.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온 건 보통 이렇게 잘 나와요. 이제 한쪽만 나갔으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경찰이 만약에 응급조치를 했어. 경찰이. 그러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누구한테? 시도이사 또는 시장군수구청한테 보내야 되고, 반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만 갔어. 그러면 이제 이런 응급조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이 누구한테 해주고, 그때는 관할 경찰관서장한테 이제 송부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들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몇 시간? 72시간을 넘을 수 없어. 근데 주말 되면 또 팰 거 아니야. 본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피해 아동 인정되는 경우는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스토킹입니다. 이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지막 이제 스토킹 한번 갑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스토킹 범죄랑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거예요. 늦은 밤 네 방에 불이 켜 있어 계속 보잖아요. 스토킹 되는 겁니다. 범죄가 되는 거지. 한 번 하면 스토킹, 반복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요.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조치. 이게 안 되네. 이건 없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잠정 조치로 가야지. 그래서 이거는 X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자, 스토킹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무기 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흉기 또는 그 밖에 바로 나와 있네요.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이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 조치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제 이거는 임시조치 아니라 잠정 조치입니다. 잠정 조치. 스토킹은 잠정 조치. 오케이. 쓰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임시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토킹은 잠정 조치인 거지. 됐나요?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여러분, 자, 우리 가정폭력하고요,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일단은 응급조치하죠. 응급조치하고 원래는 이 잠정 임시조치를 해야 돼. 임시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여기서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돼요. 긴급 임시조치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스토킹 같은 경우는 뭐냐면, 스토킹은 일단 응급조치하고요, 바로 처리해야 돼요. 바로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잠정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격리는 할 필요 없어. 여러분, 격리 따로 사는 게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접근금지 때린다고. 접근금지.
됐나? 그 응급조치와 긴급 응급조치와 그 다음에 나중에 잠정조치인 거예요. 반면에 아동은 여기서 땡기는 거고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란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잠정치를 이해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지 마. 그다음 100m 이내 접근 금지. 오케이. 이제 이런 잠정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국가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해 잠정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차례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없어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월하고 끝. 연장할 수 있다. 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뭐가 차이가 나는지만 좀 잘 보시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또 열심히 한번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주 차예요.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시즌이 시작될 건데 일단 마지막까지 완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